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어제 치러진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새 대표로 뽑혔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안 대표 벽을 넘지 못한 채 28%의 득표율에 그쳐 정 후보를 지지한 전북 정치권이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안철수 후보가 뽑혔습니다. 안 후보는 온라인과 전화를 합한 투표에서 29,095표를 얻어 51.09%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16,151표로 28.36%, 천정배 후보 9,456표로 16.6%, 이현주 후보는 2,251표로 3.95%를 얻었습니다. 대선 패배와 제보 조작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안 후보는 과반 득표율을 넘겨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국민의당을 선명하고 강력한 야당으로 이끌겠다는 안 후보의 포부에 당원들이 표를 몰아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당을 변화의 경량을 헤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만들어 기필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여러분께 드려야 한다는 천근만근의 책임감에 몸이 떨립니다. 28%의 득표율로 2위에 그친 정동영 후보는 당의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선출된 지도부와 함께 한 팀이 돼서 강팀을 만들게 되면 국민의당에 희망이 생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정동영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정 후보가 결선 투표에도 나가지 못하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세균 의원이 2010년 8월에 민주당 대표에서 물러난 이후 7년 만에 국민의당에서 전북 출신 당 대표를 기대했지만 물거품이 됐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전북에서도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폭락해 안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이끌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파산 위기에 놓인 익산의 태양광 업체 넥솔론에 정부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고 정부가 육성할 신재생 에너지 업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논리인데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양광 발전 부품인 웨이퍼 분야 국내 1위이자 세계 8위인 넥솔론. 2011년만 해도 연매출이 6천억이나 됐지만 중국의 저가 경쟁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가 지금은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450명의 일자리가 걸린 만큼 공적 자금 투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20%까지 늘리기로 한 만큼 우리 업체들이 쓰러지면 결국은 중국 업체들만 배를 불릴 수 있다는 명분도 있습니다. 민간의 영역이니까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서 민간에서 알아서 해라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런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저는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게 맞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한 7조 원의 공적 자금에 비하면 넥솔론의 채무 500억 원은 100분의 1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공적 자금을 받기에는 오히려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 또 담당 부처가 산업부와 기재부, 금융위원회로 나뉘어 일일이 설득해야 하는 점도 화제입니다. 조배수 의원은 앞으로 기재부와 금융위를 상대로 공적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도 회생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에 이어 태양광 산업마저 막다른 길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정치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군산시가 야간 관광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푸드 트레일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해수부 소유의 땅을 빌려 조성한 진포 해양 테마공원입니다. 군산시가 이곳에 밤 시간대를 이용해 푸드 트레일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밤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조성되면 근대 유산을 찾은 관광객이 밤까지 머물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위탁 사업자까지 선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푸드 트레일러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해수청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해수부는 무상 임대받은 토지에 군산시가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부지 사용 허가를 해줬는데 또 이제 시에서 또 어떤 사용료를 받고 또 하게 되면 어떤 전대 사용이 되는 형식이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 청에서 좀 사용 허가를 좀 검토를 해달라고 그래야지 좀 그거는 좀 곤란하다. 해수청이 끝까지 반대하면 다음 달에 열리는 시간여행 축제에서 푸드 트레일러는 선보일 수 없습니다. 군산시는 예상치 못한 반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게 부지는 저희는 솔직히 걱정을 안 합니다. 만약 해수청에서 반대를 끝까지 한다고 하면은 이제 밑에 내려와서 이제 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데는 사전에 해수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탓이 큽니다. 사업자 선정까지 끝난 푸드 트레일러 사업이 시작도 못한 채 좌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차량과 사람이 오가는 도로에 난데없이 벽돌을 쌓아둔 곳이 있습니다. 전주시가 사유지에 허락도 없이 도로를 냈고 뒤늦게 자기 땅이란 걸 알게 된 주인이 도로를 가로막은 건데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로 연결되는 진입로입니다. 그런데 도로 절반가량이 콘크리트 벽돌로 가로막혔습니다. 도로폭이 줄면서 오가는 차량은 물론 길을 걷는 주민들까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가 차량이 다니는 이제 도로인데 블럭이 쌓였다 보니까 너무나 교통사고도 위험도도 높고 그다음에 어르신도 좀 불편합니다. 도로를 막은 사람은 바로 앞 식당 주인입니다. 지난해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자신의 땅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걸 알게 됐는데 전주시가 보상은커녕 건축법과 주차장법을 위반했다며 수백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자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자기들 실수로 그 당시에 이게 도로가 났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면서도 전혀 대책은 세우지 않고 저희만 장사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만 저한테 나무라고 있으니 저는. 전주시는 감정평가를 통해 해당 토지를 사드리겠다고 밝혔는데도 김 씨가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민원인 토지를 갖다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민원인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땅 주인과 전주시가 쉽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통행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원예 농가가 하우스 시설을 개선할 때 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농민이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조건인데 이런 자부담 비용을 내지 않고 보조금을 가로챈 농민과 시설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김제시는 원예 농가 시설 개선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온실이나 배수관로 개선 사업을 신청하면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지난 3년간 지원된 금액이 무려 45억 원에 이릅니다. 이 사업은 원예 시설의 현대화와 증개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농민이 필수적으로 자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제 지역 원예 농민들이 시설업체와 짜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민이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을 일부만 내거나 아예 보조금으로만 공사하기로 이면 계약을 맺는 겁니다. 농민과 시설업자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보조금 7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쪽짜리 보조금 사업은 부실공사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정한 공사 대금이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예정했던 농민을 돕기 위한 그런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보조금 사업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김제시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다 나간 거는 이상한 점을 발견을 못했으니까 나간 걸로. 경찰은 사기와 국가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농민 21명과 시설업체 관계자 16명 등 모두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음력 7월 7석인 오늘 남원에서 오작교 걷기 행사가 열립니다. 순창과 전남 담양을 잇는 전국 최장 규모의 메타세콰이어 길이 조성됩니다. 시군 소식 김철 기자입니다. 음력 7월 7석인 오늘 남원 광안루원 오작교에서 연인들끼리 견우와 직녀가 되어 함께 거니는 행사가 열립니다. 남원시는 오늘 저녁 7시부터 광안루원을 무료 개방하고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7월 7석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이와 함께 오작교를 거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곳 강안루에서 멋진 추억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순창군에서 전남 담양군을 잇는 구간에 오는 2020년까지 메타세콰이어 길이 조성됩니다. 순창군은 이번 사업이 국토부 공모에 선정됐다며 기존 담양군 코스에 순창군 코스를 더하면 국내에서 가장 긴 21km 구간에 메타세콰이어 길이 조성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길과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순창의 관광 산업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창 황토배기 배가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당도가 뛰어난 고창배는 2003년부터 미국과 대만, 베트남 등에 수출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이번 수출 물량 14톤을 비롯해 내년 3월까지 모두 20억 원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전라도의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내년에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국가 예방접종이 확대되면 추가 재정 부담이 5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북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들은 보편적 복지가 국가의 책임인 만큼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해 지방정부의 분담률을 최소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전북 노동력의 수준은 상승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 증가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고학력자가 증가한 영향 등으로 인해 전북 취업 가능 인구에서 양질의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상반기 39.5%로 4년 만에 4.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상반기 도내 양질의 일자리 비중은 13.1%로 전국 평균인 16.6%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최근 4년 새 증가율도 0.8%포인트에 머물렀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증가한 가운데 부정수급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모두 119건에 금액으로는 2억 7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실적과 비교해도 벌써 부정수급 금액만 2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올 하반기 적발 실적까지 더하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대출을 빙자해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살 김모 씨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6달 동안 대출이 어렵고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전액 채무 변제를 해준다고 속여 15명 명의로 대출을 받아 모두 2억 2,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제경찰서는 별거 중인 아내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5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오전 김제의 한 석재 공장에서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자신의 아내 51살 A모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저녁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북부 지역이 10에서 50mm, 남부 지역은 5에서 3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9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대부분 20도 아래에 머물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밤 한 차례 비가 내린 뒤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